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만류를 한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저희 기자들이 한 걸음 더 취재해보니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신수석은 여전히 사의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일단 2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검찰 인사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대통령이 반려했다. 설 연휴 이후 16일경 입장 되돌리기 어렵다. 거듭 그만두겠다. 사의 표명. 17일 어젯밤 청와대 참모진이 찾아가서 설득을 했지만 여전히 신수석은 지금도 나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사표 내겠다. 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아.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신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신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의를 돌이키긴 어렵다고 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두 분이 오늘 제 옆에 계십니다. 한 분씩 여쭙겠습니다. 자,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석도 아닌 민정수석, 그것도 연배로 보나 기수로 보나 굉장히 고참 수석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겠다 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박범계 장관의 인사 발표 과정에서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먼저 박정화 대변인. 네.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가 민정수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최종적인 합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를 강행하는 일 흔합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돌려 얘기할 것도 없이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의 없이 진행된 걸 알고 나중에 아셨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 갖고는 지난 1년 동안 추윤 갈등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성윤, 심재철 이런 분들의 이름을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이름 석자들이 유명하신 분들인데 신현수 민정수석을 새로 들이고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새로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글쎄 다 협의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셨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는 민정수석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발표가 앞서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동아일보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일요일날 이례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일요일날 발표가 났으면 그 직전에 아마 대통령이 재가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례적으로 일요일날 인사 재가를 받는 과정에 민정수석이 모르는 상황으로 갔다면 나중에 알았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나 심증이나 그 다음에 편을 좀 들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온. 근데 나중에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다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안에서 이례적으로 일요일날 대통령의 인사 결과 발표를 앞둔 인사를 재가를 받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도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청와대 해명이 유체 이탈식 해명이라고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이제 와서 저 또 논란이 되고 처음에는 민정수석의 주장, 민정수석의 생각을 전혀 반영치 않은 생각과 다른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 편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와서 다시 글쎄 나는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저런 인사가 과연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어제의 청와대 해명은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또다시 대통령은 장막 뒤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의 견해였는데 야당의 박정화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사 내용의 갈등이 아니라
일부 절차의 갈등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검찰 인사 4자리였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아마 발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안이죠. 그거는 검찰총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의혹적으로 하고 있는 그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다 어디 전보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 유임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분석하듯이 이 인사는 균형을 맞춘 겁니다. 검찰 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법무부 입장에서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겨누고 있는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팀의 유임, 그런 균형을 맞춘 거거든요. 이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신수석과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 유임에 대해서 동의했단 말씀이세요? 저는 이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도되는 기사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정수석이 법무부가 그걸 다 수용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요구를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킴으로써 절반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제가 아까 절차 일부 이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신현수 수석이 최초로 이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되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뭔가 국정 안정을 기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었고 그걸 또 당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인사 내용을 이렇게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그 다 요구했지만 그게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절차를 그 일요일 날 정도에 아마 신현수 수석이 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니까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통해서 검찰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검찰을 좀 달래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자신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차를 완전히 패싱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하고 조율을 했는데 그 마지막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러면서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 역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장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사 내용 전체의 갈등이 아니라 그 절차 일부의 갈등이다. 예.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예. 신수석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나서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간신문들과의 취재 그리고 또 박소연 대변인께서 보시는 시각과 다양한 측면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